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7일 수요일이고요. 저희는 날씨가 먼저 궁금해집니다. 날이 흐리거든요. 네. 박소연 기상캐스터 어떻습니까? 네, 상암동에 나와 있는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시원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세요. 네, 현재 중부지방의 하늘은 흐리고 남부지방은 맑게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 전국이 구름만 가끔 많겠습니다. 한낮에 남부지방은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니까요. 나오실 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은 짙은 안개가 껴 있는데요. 특히 전북 동부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또 아침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경기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벼락과 우박, 돌풍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9도, 대전은 18.5도, 대구는 20.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볼 텐데요. 서울은 27도, 광주 28도, 부산은 2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중부에 비 소식 들어있고요. 이후로도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정상인 범주 넘어선 정유정입니다.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지금 구속돼 있는 정유정이 경찰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범주에는 들어가지만 특이한 점도 있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게 참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검사는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40점 만점이거든요. 근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15점 정도 안팎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통상 25점 이상, 미국은 30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정유정의 경우에는 한 20점대 후반 정도가 지금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잔혹성으로 볼 때는 점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아마 다른 어떤 정신적인 특이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만약 정유정이 잡히지 않았더라면 또 살인을 저질렀을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한 전문가의 분석 내용이 또 굉장히 이목을 끌고 있다고요. 네, 근데 현재로서는 어떤 단정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네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범죄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연쇄살인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유정의 형태가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아무리 살인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면 좀 겁이 나잖아요. 네. 그렇죠. 좀 굉장히 불안한 증세들을 보이는데 정유정은 굉장히 태연하게 잠도 잘 자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네. 사이코패스 진단에서는 또 그렇게까지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범죄 패턴을 분석해 보면 뭔가가 자꾸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정유정이 잡히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피해자 행세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피해자 집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유정은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를 때도 피해자 집에 굳이 찾아가서 사진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피해자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소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피해자 행세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피해자 집에 살면서 피해자인 것처럼 하면서 생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경계성 성격 장애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충동적인 성격에다가 누군가가 선망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이 되고 싶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해자가 인류대를 나오고
영어 교사였잖아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정의정은 굉장히 갇혀 지내면서 5년 동안 사람들하고 거의 접촉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살인을 저지르고 내가 그 피해자처럼 살고 싶다. 이런 욕망이 투사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리플리 뭐 이런 건가? 왜 네네. 부자하고 친했는데 부자를 죽인 다음에 그 사람 행세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지금 제목이 뚜렷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비슷한 이런 사이코패스 여부 범행 동기 이런 건 지금 수사를 해나가고 있으니까 더 진행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신흥국 중앙은행들 금 보유량 늘리는데 한국은행만은 예외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량이 1950년대 이후 최대였다고 하거든요. 올해도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자 우리 한국은행도 금을 사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한국은행은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금 보유량을 늘리는 것보다 미국 달러의 유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금을 사려면 달러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갖고 있는 달러 보유량을 써서 금을 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을 사는 것보다는 달러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더 제대로 된 판단이다. 이게 이제 네. 한국은행의 얘기인 겁니다. 그럼 가장 먼저 세계 은행들이 금 보유량을 늘리려는 이유,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전남 한평군이 황금박쥐 만들었잖아요. 예. 그거 굉장히 유명한데요. 처음 만들 때 이걸 왜 만드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30억 원에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가치가 지금 한 140억, 150억 되거든요. 예, 엄청 올랐대요. 대박이 났다 뭐 이런 예. 얘기도 나오는데요. 예. 그만큼 금 가치가 금이라는 게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그 가치 예. 보유 수단이기도 하면서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다. 근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세계은행들도 경쟁적으로 이제 금을 사는 이유가 금은 굉장히 안전자산에 속하기도 하고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갖고 있으면 우리가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굳이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크게 한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계속 할 때는 미국의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안 올린다고 생각하면 이제 조만간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달러 가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지 않겠느냐.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안전자산인 금 선호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러니까 달러와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결제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국제 결제망에서 빠져버렸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의 결제를 도와주는 것이 중국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중국 위안화를 통해서 지금 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또 사우디나 브라질 이런 국가들도 위안화를 통해서 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의 위상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달러 위상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 물론 위안화가 완전히 달러를 대체할 정도는 아니지만 달러의 위상이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금 가치는 또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달러보다는 금을 사야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달러를 그냥 보유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네. 건데요. 왜냐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기 침체가 있고 우리도 사실 경제는 아직까지 모르는 네.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떤 불안 요인이 발생했을 때 일종의 충격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달러를 그나마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국가들에 속하긴 네. 하지만 갑자기 달러 유동성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 전체,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달러를 써가면서 금을 더 사들이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달러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현재 갖고 있는 게요. 그러니까 골드바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300개 정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국은행이 직접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랑은행에다가 맡겨가지고 네. 거기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한은의 투자 판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건 평가해 봐야 할 일이네요.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세 번째 이슈는 3천만 원도 못 모은 여성
걸러야 한다는 주장 논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것 같은데요. 이틀 전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글 제목이 결혼할 때 3천만 원 들고 오는 여자들 진짜 문제 많은 거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쓴 남성은 중소기업에 근무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작년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벌써 5천만 원을 모았다. 이 신입사원은 굉장히 검소하게 생활하고 명품에도 관심이 없고 옷을 사도 싸고 이쁜 게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성의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일찍 취업을 하게 되잖아요. 네. 보통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일찍 2년 정도 취업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0살에서 33살 정도까지 나이가 됐는데 그때까지도 3천만 원을 못 모은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걸러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걸러야 된다고 하는 게 만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네.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의 의견도 굉장히 엇갈렸다고요. 이게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네네, 없지 그쵸.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할까요?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네. 거 아니냐. 네. 뭐 3천만 원이 있든 1억 원이 있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에서는 25세부터 일하기 시작해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3천만 원을 못 모았다고 하는 건 그만큼 돈을 많이 썼다는 얘기 아니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두 분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글쎄, 그 월급이 어렵네요. 얼마였는지도 네. 모르겠고 그분의 생활 형태가 어땠는지도 모르겠기 때문에 네.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다 다르니까 말이죠. 그렇죠. 상황도 다 예. 다른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답은.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동차 튜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자동차 튜닝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일단 뭐 승인과 검사를 네. 받아야 된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실 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승인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어디까지 이게 법을 어기지 않고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지요. 자세히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눈이 부실 만큼 화려한 불빛과 엄청난 굉음. 튜닝하면 떠올랐던 것들이었는데요. 하지만 마음대로 튜닝을 하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올바른 절차를 통해 튜닝 승인을 받는 것이 대세. 튜닝 신청의 정확한 절차를 알아야 튜닝을 완벽히 끝낼 수 있습니다. 과연 튜닝 절차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그 현장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튜닝에 대해서 요목조목 알아봅니다. 자, 오늘요 저를 도와서 이것저것 많은 지식을 알려주실 우리 사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튜닝처 이상석 차장입니다. 오늘도 튜닝에 대해 알려줄 우리의 사부님 잘 부탁드려요. 자,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차장님? 자동차 튜닝 승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튜닝 승인 절차. 튜닝은 승인, 작업, 검사 이렇게 세 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네. 오늘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며 어떻게 승인이 되고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며 네. 검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조목조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네, 가시죠. 가시죠. 튜닝 승인 절차의 첫 번째 관문인 이곳. 차장님, 저희가 지금 여기 올라왔는데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저 이곳은 민원이 신청을 하면 잘 안전도에 이상이 있는지 판단을 하고 검토하는 곳입니다. 튜닝은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튜닝하고자 하는 항목이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튜닝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항목에 해당하면은 승인이 가능한 거겠군요? 아닙니다. 이 항목들에 해당하더라도 네. 승인이 불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네. 않은 경우와 네. 타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큰 위협이 될 경우에는 승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철제 범퍼나 서치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전에 위협되는 거 이렇게 되면 절대 튜닝이 될 수 없다. 튜닝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튜닝은 먼저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차량의 총 중량을 초과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변경 전보다 성능과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구조 및 장치, 안전 기준과 그 밖의 법령을 따라서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였는지를 적합한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얘기 듣고 보니까 되게 까다로워요. 예. 자, 그럼 튜닝 승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튜닝 승인 신청은 사이버 검사소에서 신청을 하는데요. 네. 자, 사무실로 가서 직접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시죠. 자동차 튜닝 절차의 시작은 승인. 튜닝 승인 작업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꼼꼼한 서류 작업은 필수. 승인 단계에서 중요한 것들은 뭘까요? 네, 여기서 직접 신청을 해볼 건데요. 네. 우리 이제 사이버 검사소 여기 보시면 자동차 투닝 서비스에서 네. 자동차 투닝 승인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동의를 하고요. 네. 네, 개인정보 입력을 합니다. 이거 자동차 등록번호 뭐 넣고, 네, 번호 넣고, 뭐 기타 등등 넣네요. 네, 조회도 조회를 하고. 하게 되면 이 차의 기본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 구조 및 장치인지, 장치 변경인지, 신속 승인인지 이 세 가지 구분이 되는데요. 네. 우리는 일단 장치 변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소음 방지 장치를 클릭한 후에 네. 투닝 머플러를 클릭을 합니다. 음.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도면을 선택해 네. 주세요라고 나오고요. 모든 도면은 투닝 전, 후 도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 도면을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네.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완료를 하게 되면 네. 신청서가 나오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신청서를 출력을 하여 네. 본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 서명을 하고 네. 만약에 법인이다. 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직인, 직인을 날린 후에 네. 첨부 파일에 업로드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 은근히 간단한데요? 네, 아주 간단하시죠. 네, 저는 뭐 직접 차를 몰고 가서 뭐 어떻게 뭐 보여주고 뭐 이거까지 다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군요. 네, 맞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사이버 검사소 공지사항에 보면 네. 투닝 승인 업무 매뉴얼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한 후에 네. 승인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우리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튜닝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 오늘 궁금증 다 해소시켜 줄 거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래 자동차 튜닝 네. 승인 담당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네네. 만약에 승인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이 검토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네네. 걸립니까? 이제 검토 기간은 이제 튜닝 승인 신청하시고 네. 법적으로 10일 이내에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빠르네요. 가끔씩 이제 빨리 좀 내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고객님들도 많은데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되고 중량, 뭐 구조, 장치, 필수 장치가 용도에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저희가 검토하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고 절차가 조금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튜닝을 하실 때는요, 시간을 좀 넉넉히 두시고요,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튜닝 승인 결과 확인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고객님들이 이제 신청을 하신 사이트에서 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순번이 몇 번째인지, 내 차의 승인 처리 지금 결과가 어떤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튜닝 승인 받은 대로 그대로 작업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튜닝 승인 신청하신 대로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검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튜닝 작업 현장은 어떤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거기도 한번 가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튜닝 승인 신청 절차가 끝났으니 이제 작업 현장으로 가볼까요? 경북 칠곡군의 한 튜닝 업체.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튜닝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장성호 대표라고 합니다. 우리 대표님이시군요. 네네네. 오늘 튜닝 작업 과정을 자세히 알려줄 대표님 잘 부탁드려요. 자, 여기는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 어떤 업체입니까? 여기는 차주님들께서 처음부터 튜닝 의뢰를 주실 경우 튜닝 승인부터 작업까지 해드리거나 승인 받으신 경우 승인 받은 대로 작업을 해주는 업체입니다. 주로 캠핑카 튜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님도 잘 아시다시피 투닝은 자동차 관리법 34조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체나 제작자에서 투닝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쉬운 작업이라 할지라도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요. 이제 저도 이제 충분히 알죠.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어떤 작업입니까? 네, 승합차 캠핑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로 보러 가셔도 됩니다. 가시죠. 여기 승합차 캠핑카로 튜닝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장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큰 캠핑카를 안 사도 네.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금액적으로도 조금 더 장점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장점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튜닝 작업은 반드시 승인 받은 대로 작업을 해야 하며 네.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진행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튜닝 전 차량이 있으니까 네. 보러 가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차가 튜닝 전이죠?
네, 그렇습니다. 차 안을 다 탈거했네요. 네, 고객분들이 이제 차량을 가져오시면은 네. 저렇게 이제 기초 작업부터 진행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튜닝 후 네, 완성된 차. 차박에 알맞게 모든 걸 갖춘 내부. 어머나 이쁘게 잘 만드셨다. 재주가 좋으시네 진짜. 아니 냉장고에 TV에 전자레인지에 없는 게 없네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작업이 끝나면은 튜닝 작업 내용 등을 전산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은 튜닝 작업이 완료된 것입니다. 튜닝 작업 완료 증명서까지 발급 완료. 아 그러면 이렇게 2차까지 튜닝 작업이 완료가 됐어요. 자, 이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이제 검사하러 가셔야 됩니다. 이제 남은 건 검사 절차. 자, 저희가요 여기 딱 나왔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구미자동차 검사소에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는요 어떤 검사를 받는 겁니까? 네, 튜닝 작업을 승인대로 작업을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네.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여기서도 또 신청 과정이 있을 텐데요. 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청은 사이버 검사소에서 네.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네. 의뢰한 업체에서 해준다든지 아니면 고객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겠군요. 자, 그럼 여기 들어가려면 또 뭐 이런 서류 뭐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옳죠? 승인이 완료되면 이와 같이 튜닝 서류가 나옵니다. 네. 이것을 일체 서류를 가지고 와서 네. 접수를 하면 됩니다. 아 이렇게 갖고 와서 안에 들어가서 등록을 하면 된다. 네, 맞습니다. 어떤 튜닝 작업을 했는지 서류 검토 후 검사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 튜닝 검사는요 이 언제까지 받아야 된다 이런 기간이 있습니까? 승인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튜닝 작업과 검사가 다 이루어져야 하고요. 45일이 경과하면 네. 재승인을 하셔야 됩니다. 45일입니다, 여러분. 45일 머릿속에 꼭 두세요. 45일 그 안에 네, 꼭 맞습니다. 여러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튜닝 작업 차량 검사 소요 시간은 대략 20분. 작성된 서류를 토대로 꼼꼼하게 검사가 진행됩니다. 자, 사장님. 자, 그럼 튜닝 검사 때는 주로 어떤 검사를 하는 겁니까? 네, 어떠한 튜닝을 했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네. 튜닝 작업을 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올바르게 하였는지, 안전 기준에는 적합한지, 네. 승인 신청한 부품을 사용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사장님. 그럼 아까 했던 우리 캠핑카는 어떤 그 검사 과정을 거쳤습니까? 원래 그 화물 자동차입니다. 네. 화물 자동차인데 캠핑카로 차종 변경을 하면서 오. 네, 이게 특수 자동차로 변경이 되는 작업을 한 겁니다. 소화기라든지 오. 일산화탄소 변곡이라든지 어. 이런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보니까요 스티커를 붙이더라고요, 차에. 이게 네. 뭡니까? 네, 맞습니다. 튜닝 검사가 완료가 되면 합격차에 한해서 튜닝 스티커를 자동차 등록증에 붙여서 이제 나중에 검사할 때라든지 네. 이럴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튜닝 적법한 그 절차를 받고 승인이 완료됐다. 그 스티커가 네, 있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봤던 그 차량은 이제 잘 통과가 된 겁니까?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튜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 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간혹 튜닝을 하면서 차량의 높이가 기존 차량보다 높아지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네, 차량을 장비에 올리고 네. 안전장치를 체결한 후 네. 최대 35도 각도로 넘겨보는 것입니다. 네, 이를 통해 전복의 위험성이 있는지 차량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네요. 차가 높아졌으니까 전복의 위험 이런 것도 예, 높아질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아, 역시 완벽하게 잘 검사를 하고 있군요. 자,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올바른 튜닝으로 안전한 운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많이 배워보셨나요? 저희는요 다음 주에 또 다른 튜닝으로 여러분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한 주간의 연예 소식을 정리해보는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미녀 기자님과 함께 발빠른 연예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인 홍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규 씨, 오늘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주제는 뭐예요? 연예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 4년째 수억 원대 출연료 못 받는 이경규 씨 소식입니다. 이경규 씨가 전 소속사로부터 4년째 출연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이경규 씨를 비롯한 코미디언 유세윤 씨, 장동민 씨, 장도연 씨 등도 2년째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연예계 미정산 논란 저도 들었는데 이게 몇 년째니까 제법 되겠어요, 액수가. 네, 맞습니다. 이경규 씨는 미지급된 출연료 규모가 일단 수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유세윤 씨, 장동민 씨, 그리고 장도연 씨까지 이 피해 금액과 그에 따른 2년여에 걸친 이 지연 이자까지 포함되면요. 이 네 분이 받지 못한 출연료 무려 1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인데요.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한 이경규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다들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크게 한 방 맞았다. 라면서 출연료 미지급 사태를 간접적으로 알리며 울분을 토한 바 있습니다. 네. 공급생활자로 따지면 월급 못 받은 건데 수년째 어떻게 이게 미지급이 됐을까요? 네, 이들의 소속사이자 또 외주 제작사인 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 수년 전부터 이렇게 과거부터 어떤 일부 출연자 혹은 스태프들까지 임금 지불을 못하고 미루고 있다가 급기야는 2020년에 이르러서는 거의 폐업 수준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돈 돌려주세요 하고 말하자면 2021년 1월 19일에 소송을 내게 됐습니다. 민사소송을 냈는데요. 이들이 이 원고라고 하죠. 내 돈 돌려주세요 한 사람이 적은 명기한 금액만 5억 8,900만 원에 이르러요. 네. 예, 그래서 이때 2021년 6월에 선고가 났습니다. 당연히 원고 승소했죠. 말하자면 그 소속사가 돈 내줘라 한 건데, 그러면은 그때 돈을 내줬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한 만 2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돈을 못 주고 있고 사실 선고 당일부터 법정 이자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은 지금 6억 원 넘어 계속 불어나고 있는 중인 거죠. 민사재판을 통해서 지급 명령을 받았는데 저쪽에서 돈을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지금이. 네, 맞습니다. 유세윤 씨, 장동민 씨, 그리고 장도연 씨 소속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선고 이후에 여전히 출연료가 미지급 상태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해당 연예인들은 이를 외부에 알리지도 못하고 소가리를 하고 있다라는 현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출연료를 미지급한 소속사의 재산 규모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절차로 재산 명시 신청이 지난 3월 제기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10억 원 가량의 출연료를 미지급한 회사의 입장은 어떤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 소속사의 대표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회사 폐업 당시에 본인 것뿐 아니라 이 아버지의 집까지 팔아서 변상했다. 말하자면 최대한의 변제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본인이 제기를 하면 반드시 이 미지급분은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요원한 거죠. 지금 돈 받지 못한 연예인뿐 아니라 스태프분들 다 속이 타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연예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연예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 세금 소송에 휘말린 배우 윤태영 씨 소식입니다. 전 삼성전자 부회장 아버지로부터 30억 원대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 윤태영 씨가 세무당국과 세금 소송을 벌였고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윤태영 씨는 뭐 연예계 대표 금수저잖아요. 세금 소송을 왜 벌였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던 부친으로부터 30억 원대 주식을 받았어요. 여기 삼성전자 주식은 아니고요. 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비상장 주식인데 요거를 한 40만 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데 이걸 받은 게 언제냐면은 2019년 9월이에요. 근데 윤태영 씨가 이걸 신고하고 세금 낸 건 맞아요. 근데 그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받은 거 중에 세금 대상액, 그 증여 대상액이 31억 6,680만 원입니다 하면서 요거에 대해서 신고하고 납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게 이제 한 회사였으면 그 부동산 임대업 하는 회사였으면 깔끔히 여기서 끝나는데 요 회사가 다른 4개 또 다른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또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되면서 조금 일이 복잡해졌고 그 4개 회사의 주식을
뭘로 기준으로 보느냐 요거에 대한 해석 차이인데 일단 윤태영 씨는 장부가액으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 증여세는 낸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네네. 이제 여타의 30억 원에 대한 주식의 가치를 세무당국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윤태현 씨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를 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는지 이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세무당국의 입장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결과 비상장 법인이었던 이 B회사의 자산 가치가요. 윤태영 씨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컸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우리가 계산하면 더 큰데? 라고 하면서 이 증여받은 이 주식가액도 1억 8,080만 원이 늘어난 33억 4,760만 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증가분에 대한 이 증여세 9,040만 원과 가산세 544만 원을 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윤태영 씨와 세무당국의 세법 해석이 좀 다른 차이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윤태영 씨는 이제 비상장 부동산 임대업 하는 회사, 그 회사의 주식 또 나머지 그 회사가 보유한 4개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까 장부가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인데 재무상태표라는 거는 이 회사가 돈을 얼마 가지고 있어, 부채를 얼마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남은 돈이 얼마야, 요걸로 이제 보여주는 표예요. 여기 써 있는 장부가액으로 한 건데 세무당국은 아니 그 장부가액 말고 뭔가를 사면 살 때 그 취득원가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는 우리가 집 살 때도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 포함되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한 취득가액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좀 금액 차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돈이 9,500만 원 이렇게 막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거가 이제 윤태영 씨 입장에서는 저는 과도합니다. 장부가액이면 충분합니다 한 거고 특히나 가산세 544만 원은 제가 다 자진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요 가산세는 제가 뭐 신고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미룬 것도 아닌데 이거 너무합니다. 이렇게 소송을 냈는데 이게 기각이 됐어요. 처음에 이제 조세심판원에 제대로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낸 거죠. 근데 기각이 됐고 그래서 윤태영 씨가 행정소송을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일단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윤태영 씨가 아니라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기준을요, 회계상 이 장부가액이라고 해버리면은 이 기업이 취하는 회계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이 회계 추정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조세 공평주의에 반할 우려가 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무조건 이 세무당국의 편을 들어준 것만도 아니었어요. 이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라고 이 판단을 해서 추가된 증여세 9,500여만 원 중에 이 544만 원을 취소하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가산세라는 게 앞서 잠시 이야기가 나왔지만 납세자가 신고 혹은 납세 등의 이 각종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윤태영 씨 소속사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련 세금은 모두 납부한 상태로 불법적인 행위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는 전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연애 소식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죠. 연애라이브 세 번째 소식은 혼전 임신 티냈었던 배우 엄연경 씨 소식인데요. 배우 엄연경 씨가 결혼과 동시에 엄마가 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꿈을 드러냈던 엄연경 씨인데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 군대에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분일까요? 일단 엄연경 씨가요, 올해로 데뷔한 지 18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출연해서 작년부터였던가요? 계속해서 나는 결혼이 꿈이다. 나는 결혼을 정말 원한다. 네. 하고 이 결혼에 대한 간절한 자신의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런 엄연경 씨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 바로 예비 남편은 엄연경 씨보다 5살이 어린 배우 차서원 씨인데요. 너무 잘생겼죠. 지금 연기도 워낙 잘해서 사람들이 군대 갈 때 굉장히 안타까워했었는데 이 차서원 씨 지난해 11월 22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쌍의 배우 부부가 또 탄생하게 되는 건데 두 사람은 어디서 처음 만났대요? 지난해 종영한 두 번째 남편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말하자면 드라마 속 커플이 현실의 부부가 된 겁니다. 이 드라마 종영 후에 서로 비공개 열애를 이어오다가 서로에 대한 이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아기까지 생기게 된 건데 이 두 사람의 소속사는 열애 쿨하게 인정하고 따뜻한 시선, 응원 부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두 사람의 이런 핑크빛 기류는 방송을 통해서도 이미 감지된 바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엄연경 씨가요, 이 드라마 두 번째 남편의 이 남자 주인공 역할에 차서원 씨를 추천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 주연급 남녀 배우 이미 확정이 되면 감독님 그리고 작가님과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캐릭터 어떤 사람이랑 연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회의를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이 엄연경 씨가 자연스럽게 아마 차서원 씨의 이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차서원 씨 이 이야기 듣고 나서 따로 밥 먹자는 연락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 캐스팅 관련해서 전화가 온 거라 조금 실망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엄연경 씨가 자신의 이상형이다라는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연경 씨가 철벽이 워낙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연락할 기회조차 없었다라면서 이 남다른 호감을 드러낸 건데요. 이때 두 사람의 호감 시그널을 읽은 일부 시청자들은 실제로 이 연인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과몰입하게 되는 그 얘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엄연경 씨가 직접 새 생명에 대한 얘기를 밝힌 거죠? 워낙에 솔직한 또 분이니까 지난 5월 초에 라디오랑 연결이 됐는데 왜 요즘 안 보여요? 이러니까 아니에요. 2023년은 잠깐 쉬려고 했어요. 원래는 한 2월 초부터 쉴 생각이었어요. 한 10달 쉬게 될 것 같아요. 마음의 안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 시청자분들 10달? 여기서 10달? 요거 혹시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2월 초에 임신 초기였던 거 아니야?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소속사는 인정은 하지만 사생활이잖아요. 자세한 개월수는 얘기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 사진 보셨겠지만 아기가 누굴 닮아도 정말 예쁘고 귀여울 것 같은데요. 그럼 두 분 결혼식은 언제 하는 거예요? 네, 엄연경 씨가 앞서 이렇게 보통 연예인들이 결혼 날짜가 잡히기 직전까지도 저희 아직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워낙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진실의 입이다라는 별명이 생겼거든요. 이 엄연경 씨의 진실의 입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일단 이 두 사람의 결혼식은 아마 내년 5월 21일 이후가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차서원 씨 제대일이 2024년 5월 21일이기 때문입니다. 엄연경 씨 소속사 측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결혼식 일정이 일단 잡힌 것은 없다. 다만 이 차서원 씨의 저녁 후에 올릴 예정인 것은 맞다라고 사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네, 여기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홍규 씨, 스타 주민 주제는 뭐예요? 네, 예인 씨, 저는 가끔 좀 어려지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곤 하는데 네. 혹시 두 분께서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있죠. 세월이 나만 싹 좀 비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저는 이 중 가장 젊은이라 제가 어려지고 싶다 이런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 3주 있으면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고 그렇죠. 연초에 모든 국민이 함께 나이를 먹는 그 K-나이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 기대하고 계신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네. 1살 줄여주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곧 만 나이로 통일이 되죠. 하지만 나이 한두 살 어려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외모가 노안이면 정말 슬프겠죠. 그래서 오늘은 세월도 비껴간 동안 외모를 가진 스타들의 외모 관리 비결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스타 주민 주제는 나이 거꾸로 먹는 회춘 스타들입니다. 네, 회춘 스타들의 그러니까 노하우를 우리가 오늘 알아보는 거군요. 네. 빨리 가죠. 네. 나이 거꾸로 먹는 회춘 스타들 첫 번째 스타는요. 언제까지 청순하겠어요. 아기 가정도 없는 게 비결이라는 배우 명세빈 씨입니다. 명세빈 씨 회춘의 비결은 가정도 없고 아이도 없는 거다. 남편이 속색이면 늙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일단 명세빈 씨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1990년대 CF에서 저 이번에 내려요라는 이 대사로 이 청순함의 대명사로 올라온 분인데요. 당시에 국민 첫사랑 1호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명세빈 씨 2021년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아직 아기도 없고 가정도 없다 보니 혼자 저만 챙기면 되지 않냐?
아무래도 이게 비결이 아닐까 싶다라면서 뜻밖의 회춘 비결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명세빈 씨의 이 동안 비결은 싱글 라이프라는 건데요. 왜 아직 결혼을 안 하신 거죠? 아니 사실은 했었어요. 그래요? 사실 2008년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명세빈 씨 이렇게 결혼했나? 이혼 발표가 난 거예요. 그것도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초스피드 이혼을 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초스피드 이혼을 했을까? 2017년에 명세빈 씨가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별로 오래 만나지도 않았는데 열애설이 났다, 기사로. 그래서 또 그 열애는 인정을 했더니 그게 결혼설이 됐다. 그래서 어떤 책임감, 대중에게 알려진 것에 대한 책임감을 책임을 져야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밀려서 결혼을 하게 됐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막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너무 하고 싶어 해서 했던 결혼이 아니어서 그렇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그때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서류상 지금 미혼입니다. 아니 저는 여자들 나이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도 특히 여배우들 나이는 이렇게 찾아보지 않는 한은 잘 모르겠는데 명세빈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명 파워동안이라고 불리우는 명세빈 씨, 바로 이 두 분과 동갑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코미디언 김숙 씨와 배우 라미란 씨입니다. 김숙 씨와 라미란 씨도 사실 원래 본인들의 나이에 비하면 동안인 편이신데 저분들이 몇 살인지도 모르겠는데 이 세 분의 나이는 1975년 토끼띠라고 하네요. 4호선 8번 출구. 48살이라고 합니다. 특히 명세빈 씨와 동갑내기인 라미란 씨의 경우에는요. 명세빈 씨와 함께 드라마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투샷이 잡힌 적이 있었는데 기사 제목이 정말 재밌습니다. 동갑 싫어하냐? 짓궂다. 짓궂네요, 정말. 짓궂다. 아니 근데 사실 뭐 라미란 씨를 떠나서 누가 명세빈 씨를 48살로 보겠어요. 제가 보고도 믿기지 않는데 아기도 없고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싱글 라이프 제대로 좀 즐기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제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할 것 같은 이야기였는데요. 명세빈 씨 2021년 한 방송을 통해 집을 일단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명세빈 씨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나 이제 공기 좋은 곳, 환경 좋은 곳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먼저 이사를 가셨던 거죠. 그러면서 명세빈 씨가 이제 새로운 집을 구하게 됐는데 이 명세빈 씨가 아주 애정 가득하게 싱글하우스를 꾸몄다고 합니다. 회춘 비결이 가득한 싱글하우스 함께 보시죠. 혼자 살기 정말 아늑하고 안전하고 청소도 반경이 굉장히 좁고 딱 이 정도 스타일이니까 혼자 살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냉장고가 너무 작은데? 냉장고 대박이죠. 네,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네. 근데 좋은 게 절에서 좀 신선한 음식들만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잔을. 이거 잘하는 거야. 네, 원래 이러면은 냉장고가 크면 뭘 어디다 넣는지 찾는다고 헤매고. 잘한다. 저기에 장이 있네. 옷장이에요. 네. 여배우의 옷장. 아니, 이렇게 집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옷 넣기가 제일 수납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조그만 그래도 다용도실이 있어서 저기는 절대 옷을 넣어놨어요. 명세빈 씨의 싱글 라이프. 저는 영상을 보니까 여배우의 집치고 작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도대체 어느 부분에 회춘 비결이 있는 건지 남자라서 그런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 여자분들 눈에 보이시나요? 네, 명세빈 씨 이런 얘기 제가 대본에 있어서 하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내일 모레 쉰! 명세빈 씨. 일단 명세빈 씨의 회춘 비결은요. 첫 번째는 소화가 잘 되는 식단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명세빈 씨 냉장고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딱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주 그 아담한 크기의 냉장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선한 음식들만 먹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참고로 어떤 음식을 먹든지 가려 먹지는 않고 세 끼를 꼭 챙겨 먹는 타입이라고 해요. 근데 명세빈 씨는 이 식단을 한의원에서 찾게 됐다고요? 명세빈 씨에게 나이가 들면서 뭔가 소화가 잘 되지 않더라는 거죠. 더부룩하거든요.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체질에 맞는 식단을 추천을 받았대요. 그랬더니
가스도 덜 차고 피부도 진정이 되고 붓기도 가라앉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이렇게 소화가 잘 되더라는 거죠. 그 덕분이었을까요? 지금 데뷔 28년차인데 데뷔 때보다 한 5kg 정도 밖에 찌지 않은 48, 49라고 하는데 사실 뭐 4학년 8반이 뭐 48, 49인 것도 놀랍지만 사실 명세빈 씨 키가 커요. 이거 사실 정말 조금 나가는 몸무게고. 네, 근데 명세빈 씨 또 피부 비결이 궁금해요. 보니까 주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탱탱한 피부거든요. 맞아요. 사실 명세빈 씨는요, 성형외과 의사들이 인정할 정도로 자연 미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피부 미인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이 애칭에 걸맞게 피부는 무엇보다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요. 이 비결은, 이 회춘의 두 번째 비결은 피부과 시술. 그러니까 남들 하는 만큼 후천적인 관리는 한다라고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비결은 이거 알려주셔도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찬물 샤워라고 합니다. 평소 샤워를 할 때 찬물로 하고요. 여름에는 당연하고 심지어 겨울에도 마지막에 샤워를 딱 할 때는 찬물로 이렇게 탁 맞아준다라고 하거든요. 이때 그리고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히터를 최소한으로 틀고 있다고 해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부 관리 비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최강 동안을 자랑하지만 연기할 때만큼은 세월을 실감한다고요? 네, 명세빈 씨가 눈물 연기를 할 때 그렇게 세월을 실감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어릴 때는 눈밑이 짱짱해서 눈물이 이렇게 예쁘게 그렁그렁 고였다가 똑 하고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줄줄 샌다. 한 줄도 아니고 두 줄로 줄줄 샌다라고 얘기해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네, 싱글라이프가 회춘의 비결이다라고 밝힌 명세빈 씨. 다시 인연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는 걸까요? 사실 누구나 그럴 거예요. 명세빈 씨도 점점 나이 들수록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그래도 그래도 난자가 건강할 때 냉동 난자 시술을 해뒀다고 해요. 그 시술을 한 이유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언제 했어요? 한 거를 한 3년? 3년 전에? 네. 엄마가 하라고 혹시 모르니 하라고 계속 강요를 해가지고 그래서 했어요. 근데 사실은 조금 할 때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적응해 놓은 느낌? 네, 맞아, 그거를 맞아. 뭐 앞으로 어떻게 뭐 사실 하겠다. 예, 그거는 아직 답은 없지만 모르지만 그리고 뭐 착상도 중요하고 그치. 그런 또 후 과정이 되게 또 많잖아요. 그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도 약간 고민 중에 있다면 저는 한다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동안의 비결, 젊어 보이는 비결, 젊게 사는 비결이 싱글 라이프다. 예, 국가 시차기는 반하네요.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이 거꾸로 먹는 회춘 스타들 두 번째 스타는요. 샐러드를 제외한 배달 음식은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자타공인 관리의 여왕 94세 댄싱퀸 엄정화 씨입니다. 아니 엄정화 씨가 지금 이거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54세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데? 실제로 만나면 네. 어때요? 궁금해서요. 아니 54세인데 이제 3주 뒤부터 만나이지만 흔히 말하는 K나라는 55세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정말 대단한 엄정화 씨인데 실제로 보면 아니 왜 화면에 조금 왜 커 보이지 싶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건강하고 탄탄하고 정말 군살이 없고 저는 너무너무 건강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저 실제로 엄정화 씨가 무대 의상으로 입었었던 의상을 또 한번 입어본 적이 있어요. 기회에. 근데 딱 입자마자 분명히 볼 때는 엄정화 씨가 제가 그 화면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것을 오버핏으로 입었거든요. 굉장히 넉넉한 건데 제가 딱 입으니까 딱 맞더라고요. 딱 맞는 걸 보면서 엄정화 씨가 정말 그 몸 관리를 너무너무 잘하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반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방금 그랬잖아요. 엄정화 씨가 샐러드를 제외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본 적이 없다. 이럴 수가 있는 걸까요? 요즘 배달 음식 진짜 잘 나오는데. 제가 진짜 여러분 코로나 고 기간 동안 1일 1 배달했었거든요. 또 한 번 반성을 하게 되는데 엄정화 씨는요. 평소 혼자 있을 때 배달 음식을 시켜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역시나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 부분이 좀 아무래도 몸매 관리에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관리를 위해서 다이어트 할 때 시키는 배달 음식 역시 샐러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즘같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 테라스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잔디를 즐길 수 있는 날씨에 저는 사실은 낮이고 밥이고 이 치맥, 치킨과 맥주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엄정화 씨는 치킨 생각이 평소에도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치킨? 왜?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심지어 식단을 하지 않을 때도 이 치킨을 시켜본 적이 없는데 치킨을 시킬 때는 이 주변에 이 엄정화 씨가 사람이 또 많아요. 사람이 좋기 때문에 이 분들, 친구분들과 뭐 밥을 먹거나 무언가를 시켜야 될 때 그럴 때는 치킨이 상 위에 올라오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직접 요리를 해서 먹는 모양이죠? 네, 엄정화 씨는 집에서 혼자 요리하는 거를 굉장히 즐겨한다고 하는데요. 배달 음식을 잘 시켜 먹지 않는 이유는 그 배달 음식에 들어가는 원료 성분들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제가 따라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정화 씨의 관리 비법이 궁금합니다. 네. 한마디로 이름이 키토제닉 관리법이에요. 키토제닉 관리법이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밥이 있는데 밥 없는 밥, 돈가스가 있는데 빵가루 없는 돈가스, 떡국이 있는데 떡 없는 떡국. 그게 가능한 음식입니까? 그러니까 칼 없는 칼국수는 우리가 아는데 이게 탄수화물 섭취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대신 탄수화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몸에 있는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쓰면 이렇게 아주 날씬하고 탄탄한 몸이 된다고요. 탄수화물 안 먹으면 에너지가 저는 없던데. 그러니까요. 우리 이거는 진짜 자기 관리의 뭐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엄정화 씨기 때문에 뭐 닭가슴살이나 현미, 샐러드 이런 것만 드실 줄 알았는데 김밥, 돈가스, 떡국 이런 걸 드시는데 좀 많이 빠져있는 내용물들을 드시는 것 같긴 한데 맛이 있을까요, 그게? 일단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밥 없는 김밥의 경우에는요. 일단 쌀을 거의 다 빼요. 그리고 그 요즘 곤약쌀 많이 나오잖아요. 곤약쌀을 반 넣고 나머지는 또 불린 곤약쌀을 넣는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진짜 쌀은 거의 이 전체 양의 10분의 1 정도만. 그 정도만 이제 한 숟갈 정도죠. 사실은 그 정도 탁 넣는다고 하고 이 빵가루 없는 돈가스를 만들 때는요. 이 밀가루 대신에 차전자피 가루 그리고 돼지 껍질 튀김 가루를 사용하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맛은 올리고 이 칼로리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요. 예, 엄정화 씨가 이렇게 키토제닉 관리법 이걸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2020년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기억하시죠? 엄정화 씨 굉장한 섹시 가수였잖아요. 특히나 이 포이즌 활동할 때 절정이었는데 이때 그렇게 한창 활동하면서도 밥을 먹지 않고 다이어트를 했대요. 말하자면 본인 몸을 못 살게 군 거예요. 그걸 이제 와서 후회한다 하면서 그러면 후회해서 새로 내가 찾은 건강관리법은 뭐냐면 오늘 하루를 최고로 즐겁게 보내고 행복하게 살자 이거라고 해요. 이 엄정화 씨가 주연했던 영화 제작사 대표께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그분 매일매일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시던가요? 본인만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 사실 여자 배우든 남자 배우든 좀 현장에서 좀 까칠하고 주변을 힘들게 할 수 있잖아요. 천사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본인도 주변도 다 즐겁게. 그래서 이렇게 나이를 들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건강하게 기분 좋게 다이어트하는 건강관리하는 엄정화 씨가 정말 부럽습니다. 그럼 키토제닉의 효과는 좀 봤을까요? 어때요? 네, 일단 사실 처음에는 다이어트 때문에 키토제닉 식단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식단을 시작하고 나서 요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굉장히 불치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 불면증, 그래서 수면제도 끊게 됐고요. 이 단순히 몸매 관리가 아닌 건강 관리 차원에서 이 식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촬영 때는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촬영이 끝나고 나서 키토제닉 식단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닭가슴살 그리고 채소를 거의 그램 수까지 재어서 따지고 먹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이 시간을 좀 오래, 이 텀을 오래 두고 지방이 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근데 이렇게 체중 관리도 어렵고 다이어트해도 효과가 잘 안 나오고 이렇다는데 다이어트 시에 정체기를 극복하는 방법도 있었을까요? 네, 키토제닉 관리를 하고 있는 엄정화 씨 평상시에도 식단을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체된 몸무게에서 더 빼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이럴 때 엄정화 씨가 쓰는 다이어트 완전 킥이 있습니다. 바로
바로 달걀 식단이라고 하는데요. 에그 패스팅이라고 하는 식단이라고 해요. 달걀 하나를 먹을 때 버터 15g을 함께 먹는 방법인데요.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 식사를 달걀로 먹으면서 3일에 식단과 또 운동을 끝낸 엄정화 씨 56.6kg에서 3일 만에 54.9kg으로 3일 만에 1.7kg을 감량하는 효과를 본다고 해요. 네, 아니 엄정화 씨의 성격 털털함이 여기도 드러나죠. 사실 여배우들은 본인의 이런 몸무게 공개하기를 좀 꺼려하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공개하는 모습 정말 털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요한 약속이나 또 급하게 체중을 빼야 할 때 방금 비법을 알려줬잖아요. 근데 조건이 또 따라온다 그래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방송 보시면서 나 달걀 좋아해. 나 버터도 좋아하는데 나도 한번 에그 패스팅 해볼 테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엄정화 씨가 한 가지 당부를 하더라고요. 저탄고지를 평상시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아니면 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탄수화물 먹을 거 다 먹으면서 내가 또 달걀에 버터를 막 이렇게 해서 먹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 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저탄고지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네. 아니, 오늘 집에 갈 때 달걀을 한 판 사가야 벌써 다짐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달걀의 개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예, 우리 A&M 씨 한 판까지 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요.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달걀의 양이 6알이라고 하는데요. 배가 고프지 않아도 3시간에서 5시간마다 이 달걀을 식단으로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기상 30분 이내에 식사를 하는 게 규칙이고요. 잠들기 전 30분 안에 이 식사를 모두 마치는 게 규칙이라고 하네요. 식단 관리도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엄정화 씨는 취미가 다양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엄정화 씨는 정말 엄청난 취미 부자인데요. 요가, 킥복싱, 영상 편집, 요리, 서핑 등 정말 다양한 취미를 갖고 있는데 특히나 8년째 취미로 서핑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엄정화 씨는 서핑만의 즐거움이 있다 늘 하고 싶었던 건데 항상 서핑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알았으면 해볼 걸 싶었다. 어린 친구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할아버지들도 서핑을 하신다라고 서핑 예찬론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엄정화 씨가 이렇게 서핑에 푹 빠지게 된 이유는 배우로서 생긴 공백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힘들어진 순간 서핑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집중하면서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몸 관리, 마음 관리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엄정화 씨. 네,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다 그래요. 어떤 게일까요? 결혼. 네, 못했다고 하고 싶지 않고 안 했다고 하고 싶은데 네. 바로 지난 4월에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 결혼하고 싶어. 왜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 결혼을 선택하기가 두려웠대요. 말하자면 차라리 몇 살엔 결혼하기 이러면 그걸 따랐을지 모르는데 이 결혼이라니까 나이가 있지 않고 자신이 원할 때 자신의 어떤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조금 자신감이 생길 걸까요? 연상이든 연하든 적극적인 남자가 좋다. 이렇게 이상형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데뷔 30주년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도 뭐 얼마 전에는 방송에서 보니까 무대 위에서 춤추면서 노래하는데 뭐 여전하더라고요. 네, 뭐 맞습니다. 지금도 계속 앞으로 행보가 또 궁금해져요. 사실 엄정화 씨의 제2의 전성기는 지금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예능도 굉장히 활발하죠. 드라마 시청률도 요즘 5%만 나와도 대박이라고 하는데 20% 육박했죠. 그리고 이제 가수 활동도 앞두고 있는데요. 배우와 가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라고 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나 내년 안에는 이제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신곡을 부르는 우리 엄정화 씨의 모습을 드디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 안에는 이 가수 복귀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서요. 열정이 있는 한 나는 계속해서 무대 위에 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정화 씨의 이 계획 60, 70이 될 때까지 계속 우리 곁에서 가수로 신곡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다양한 활동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 한번 만나볼까요? 나이 거꾸로 먹는 회춘 스타들 세 번째 스타는요. 이 정도면은 세상 혼자 나이를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배우 고현정 씨입니다. 이분은 정말 반박 불가. 근데 고현정 씨는 진짜 이렇게 가끔 가다가 출연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볼 때마다 야, 저분은
볼 때마다 젊어져? 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나이를 거꾸로 먹는 네. 것 같죠. 사실 이제 고현정 씨가 데뷔 때부터 이미 피부 고운 거는 유명했어요. 1994년도에 가장 피부가 고운 그 사람으로 또 뽑힌 적이 있고, 왜냐하면 피부도 깨끗한데 이게 동글동글한 이목구비랑 어울려가지고 굉장히 예뻤죠.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은퇴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한 10년을 못 봤어요. 그러다가 2004년에 연예계 복귀를 했는데 요때 30대 중반이었는데 20대 아니야? 막 이렇게 보여가지고 또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었는데요. 그렇게 2004년에 복귀하고 2006년에 이제 또 했더니 30대 여자 배우 중에 최고 피부 미인으로 또 뽑혔었고, 2011년에는 요것도 재밌습니다. 예비 신부가 닮고 싶은 피부 미인 1위. 왜 그러냐면 정말 너무 맑고 밝은 아주 그냥 예쁜 소녀 같은 아기 같은 피부 때문에 네. 당연히 1등이죠. 피부 미인으로 정말 유명한데 피부가 이렇게 워낙 좋다 보니 오해를 좀 받은 적이 있다 그래요? 네, 고현정 씨야말로 정말 세월을 잊은 이 파워 동안 스타 중에 한 명인데요. 특히 이 우윳빛깔의 뽀얀 피부에 이 숱이 굉장히 정갈하게 많고 이렇게 예쁘게 난 이 눈썹이 트레이드 마크가 아닐까 싶어요. 이 뽀얀 피부 때문에 각종 루머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루머가요. 피부 관리에만 고현정은 한 달에, 아니 1년 안에 1억 원을 쓴다는 소문이 났었던 거예요. 루머죠, 루머. 이런 것에 대해서 고현정 씨는 어떤 입장이었나요? 이제 저도 영화로 인터뷰했을 때 또 기자들이 물어봤죠.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1억 원 쓴다는 거는 정말 루머죠. 과장이죠. 물론 자주 다니는 피부과 있고요. 그리고 마사지하고 이런 마사지 받는 거죠. 이제 이런 거 있다. 그러나 1억 원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의 루머가 있었어요. 고현정은 비행기에 타면 비행기가 내릴 때까지 착륙할 때까지 수분 크림 한 통을 쓴다더라. 맞아요. 네, 이 또 루머가 있었는데 이것도 인터뷰 때 물어봤더니 아니 좀 이렇게 바르고 비행기가 워낙 건조하니까 수분 관리는 하지만 그렇다고 한 통 다 바르면 오히려 뭐든지 과한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또 고현정 씨가 말하기를 피부 관리는 돈을 들여서 관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돈을 들이지 않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고현정 씨는요, 돈 들이지 않고 이 꿀피부를 유지하는 비법에 대해서도 살짝 알려주기도 했는데요. 특히 겨울에 이 차량에서요, 히터 트는 거는 그냥 피부를 떠서 그냥 주는 셈이다. 춥다고 막 틀어놓고 계시는데 히터는 진짜 피부에 좋지 않은 습관이다. 저는 춥지 않으면 히터는 되도록 자제한다라고 이 보습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거는 없듯이 이 추위보다 피부를 우선시 해야 되는구나라는 저에게 깨달음을 준 고현정 씨의 열정. 네, 저도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대단합니다. 꿀피부의 비결이 또 거품 세안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거품 세안, 고현정 세안법, 일명 솜털 세안이라고 하는데, 이 솜털 세안이 뭐냐면 요거 하나하나 얼굴에 나 있는 솜털과 반대 방향으로 한 톨 이렇게 세안을 해주는 거라 그래요. 고현정 씨 본인 얘기가 본인 얼굴에 솜털이 많기 때문에 이런 솜털 세안을 한다고 하는데, 화장품 이제 클렌징 CF에 있잖아요.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를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건데, 말하자면 큰 돈, 많은 돈 들이기보다 이렇게 매일매일 완벽에 가까운 솜털 세안을 하는 게 피부 비결이다? 우리도 좀 따라해 볼까요? 아니, 한때 유행이었어요. 네. 고현정 씨의 세안법에서 저도 많이 따라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세안도 굉장히 길게 한다 그래요? 이게 15분 정도 한다고 하던데. 네, 누구나 탐내는 피부를 가진 고현정 씨. 알고 보면 뷰티 책을 쓴 이 정말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출간 기념회가 있었어요. 10여 년 전에. 저도 이 자리에 갔다 왔는데 와, 피부 보고 진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클렌징을 하나만 쓰는 것도 아니고 설명을 하기보다는 직접 보여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 책을 쓸 때 한번 보여줬는데, 이 고현정 씨가 세안을 하는 걸 본 사람들이 그렇게 세수를 오래 하냐 라면서 깜짝 놀랐다고 해요. 하지만 고현정 씨, 늘 익숙하게 나는 이렇게 정말 꼼꼼히 세안을 했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5분 세안법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건데요. 실제 고현정 씨가 이 세안하는 걸 지켜본 사람이 이걸 옆에서 시간을 재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15분이라는 시간이 나왔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까지 세안을 꼼꼼히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까지 오래 할 필요는 없다라고 또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고현정 씨가 피부 미인으로 통하는 그 비결 중에 또 으뜸이 부모님의 덕이다. 이것도 있다면서요? 네, 고현정 씨는 2015년 화장품 런칭 기념 기자회견장에서 내 인생에 있어서 피부가 1순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부 미인으로 불리는 것은 부모님의 덕이 크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후천적인 노력은 앞서 얘기한 돈 들지 않는 생활 습관들이 전부라고 합니다. 고현정 씨가 이 뷰티 책 출간뿐만 아니라 방금 홍규 씨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장품 사업도 하죠. 네, 사실 많은 연예인들이 부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 화장품 사업이야말로 정말로 연예인의 이 얼굴과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이 사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015년 고현정 씨가 이 기획사를 통해서 자신의 이 뷰티 철학이 담긴 화장품을 런칭을 했었는데 2018년도에 이 사업을 접은 바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화장품 제조 판매사가 2020년 12월에 사실 고현정 씨가 화장품 사업을 안 하기에는 이 이미지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기획에 참여해달라라고 이 요청을 해서 이 화장품을 재론칭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 이 회사 매출액이 무려 230억 원을 달성했다고. 저도 여기에 한 5만 8천 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 그리고 또 배우들은 보면 어떤 작품에 캐스팅이 돼서 그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집중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실 누구나 그런데 유독 고현정 씨한테 이런 이제 어떤 수식어가 있죠. 입금 전후가 다른 스타. 말하자면 드라마 시작 전에 좀 통통하다가 드라마 시작하면 쪽 뺀다는 건데 사실 2013년에 이 고현정 씨의 관리에 대해서 이 관리가 좀 세인의 입방아에 오른 적이 있어요. 드라마 여왕의 교실 때였는데 이때 딱 시작하고도 아직 좀 통통한 거예요. 전 사실 이 정도 연기력의 배우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직 왜 입금됐는데 왜 이랬는데 바로 뭐 조금 있으니까 착착착 또 살 빠지는 거 보면서 역시 제대로 이제 입금됐나 봐. 이런 또 얘기가 됐었고 또 이 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 방영 전에 2021년에 그때도 좀 통통했어요. 그런데 딱 드라마 시작됐더니 정말 늘씬하고 우아한 자태로 짜잔 복귀했었죠. 그때 굉장히 정말 패션도 엄청났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입금 전후가 다른 스타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아 정말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길래 이렇게 입금 전후의 모습이 보기만 해도 와 소리가 나올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걸까요? 네, 시청자분들 오늘 정말 꿀팁이 정말 대방출되는 날인데요. 고현정 씨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운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한다라고 인터뷰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캐릭터에 맞게 정말 캐릭터가 보여지도록 이 몸을 재단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다이어트인 건데요.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고현정 씨가 쓰는 다이어트 비법은 바로 걷기라고 합니다. 매니저분과 함께 한강변을 걷는다고 하는데요. 한 2시간 정도를 열심히 걷는다고 해요. 이런 산책이 잘 맞는지 이제 알았다. 걸어 다녔더니 내가 생각지도 않게 살도 빠지고 건강도 좋아졌다라면서 이 돈 들이지 않는 다이어트 비법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꾸준히 관리하니까 입금 전후 스타 이거는 옛말이네요. 네, 최근 공개된 고현정 씨 화보를 보면 작품 찍을 때하고 사실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입금 전후가 없이 마치 매일 입금되는 것처럼 항상 미모 성수기를 유지하고 있는 고현정 씨는 작품 촬영이 없을 때에도 꾸준히 관리하며 유지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너무 예쁘네요. 이 화보 보는데. 근데 단순히 다이어트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고현정 씨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거의 뭐 고현정 씨 스토커처럼 나오는 기사와 영상마다 다 찾아보고 있는데요. 고현정 씨가 올해 초에 이 잡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 루틴을 공개한 건데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거실로 나갈지 아니면 좀 더 침대에 있을지 조금 고민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니다. 지금 나가자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거실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요.
커튼을 해놓지가 않아서 이 밖이 고스란히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커튼에 있는 이 빛을 가려지지 않는 빛을 그대로 맞으면서 요즘 멍을 때린다라는 표현을 쓰죠. 네. 멍을 한 30분 정도 이제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가 이후 사과 4분의 1쪽을 먹고 조금 괜찮으면 딸기 2알 정도를 먹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고현정 씨 가방 안에 의외로 소화제를 넣고 다니는 스타였는데요. 이 소금으로 된 소화제를 항상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바로 먹고 나서 뻥 뚫리는 시원한 느낌이 좋아서 애용하고 또 주변에도 이야기하는 편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오늘 절대 동안의 스타들은 다 싱글 스타들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국가 정책에 반하는 네, 나이를 거꾸로 먹는 패춘 스타들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은 아침에 저 들어올 때는 좀 흐리더니 네. 낮에는 또 우리 30도 얘기가 나요. 네, 오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오늘 시원한 옷차림 하고 외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